AI 그리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근데 이 세 가지 변화가 공교롭게도 모두 한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자산 시장에 뛰어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전반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게 개별 종목에 대한 것들을 콕콕 집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2026년에 연수가 뽑은 미국 주식 탑 5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직접 먼저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일단 산업으로 얘기를 풀고 종목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빅테크가 여전히 AI 산업을 주도할 겁니다. 근데 그 빅테크 안에서도 저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올해 그 S&P 500 수익률을 M7 중에 S&P 500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률을 달성한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구글이랑 엔비디아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결국에는 이 새로운 AI 시대의 승자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구글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어쨌든 가장 AI 산업에서 큰 화두는 추론이에요. 추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AI 서비스가 나온다는 건데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원래는 AI가 그냥 무조건 성능 싸움이었어요. 내가 챗 GPT보다 더 좋은 모델을 냈어. 내가 제미나이보다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성능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GPU만 계속 때려봤던 시대가 이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AI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돼요. 투자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벌써 3년 기다렸어요. 돈 벌 때까지. 이제는 돈 버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게 AI 서비스의 출시고 그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성을 보태주는 게 바로 비용 효율성이거든요. 비용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구글이 지금 거기서 가장 앞서 있어요. TPU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이런 수직 계열화된 투자 방식을 통해서 구글은 지금 가장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의 산실이 최근에 나왔던 그 제미나이 3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구글이 보여줄 행보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글이 AI 서비스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이 AI에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구글을 관심 있게 보시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골드러시에서 리바이스에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의 골드러시라고 하면 단연 AI죠, AI. 근데 이 AI 시대에서 리바이스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 리바이스 포지션을 잡은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모든 모델 투자가 GPU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기는 승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음 승자가 누구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데이터예요. AI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성이 캐펙스와 그리고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캐펙스는 어쨌든 GPU라는 걸로 증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인데 지금 그 AI 모델들이 우리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링크들이 뜹니다. 근데 그 링크 중에서 AI 모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링크가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는 그동안 모아놨던 수많은 지식들이 방대하게 이제 집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캐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식인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지식인 같은 느낌인 거고 두 번째가 레딧이에요. 이 레딧이 가지는 가치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레딧은 위키피디아에서는 절대로 앞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요. 바로 실시간 데이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어제 테슬라 주가 왜 올랐어? 라고 물어보면 절대 대답 못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레딧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델에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들이 지난 밤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레딧은 지금 모델들이 다 레딧을 인용을 하려고 막 레딧에 돈을 내려고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오픈 AI랑 구글은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나머지 업체들의 계약도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딧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지는 가치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레딧을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제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 회사가 레딧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AI 외에도 좀 궁금하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AI 외에 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시대에서 매크로적으로 크게 봤을 때 AI 외에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금리 인하라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동참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가 AI 외에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이 저는 그 주택 건설 산업이에요. 미국 주택 건설 산업. 미국 주택 건설 산업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역사적으로 없었던 왜곡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요 단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3, 40대 지금 3, 40대들이 미국에선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 세대들이 다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높아버리니까 미국은 보통 이제 돈 빌려서 사잖아요, 네, 그죠? 모기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사는데 이 모기지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희소식이 왔죠. 재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던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밀어놨어요. 주택 사는 거를.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자. 왜냐하면 미국의 모기지론의 90%는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실수요자들이 미국 주택 시장으로 대거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속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부담을 점점 더 덜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차 살 때 막 딜러들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잘 안 팔리면. 그런 것처럼 부동산 중개사들이 제발 이 집 좀 사주세요 하고 그 집을 사면 돈을 줘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지금 주택 건설업체들 이익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화만 돼도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앞으로 이제 수요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큰 폭풍을 앞두고 되게 고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부터 미국 주택 시장에서 나오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은 뭐 DR 호튼이라던가 아니면 레나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드라켄 밀러나 워렌 버핏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명한 투자자들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이런 회사 단위로 뭔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요거는 막 ETF 같은 게 있어요. 산업 ETF가. 그래서 어쨌든 산업 자체가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회사 간의 경쟁력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단위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것도 색다른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예측 시장이라는 건데, 네. 우리 그 폴리마켓이라는 거 이제 되게 투자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워낙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핫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장이 법으로 막혀 있었어요. 법으로 막혀 있던 시장이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1인당 베팅 한도가 1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 연방법 하나가 풀리면서 이 베팅 한도가 거의 뭐 1,000억, 2,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인당. 그러니까 한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칼시라고 하는 업체가 이 시장에 원래부터 장사를 하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엄청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프로모션이랑. 그러면서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1빌리언이 안 됐었는데, 지난달에 받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11빌리언까지 올라갔어요. 10배가 넘게 올랐네요.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더 빨리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큰 사업자들이 여기 이 시장에 엄청 많이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드래프트킹즈나 뭐 팬듀얼 같은 이런 약간 전통적인 스포츠 베팅의 강자들도 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슈퍼 금융회도 들어올 겁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의 성장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전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런 상장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제가 이 책에서도 드래프트킹즈는 소개를 해놨는데,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접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나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미국에 공급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사이클에서 공급되는 유동성은 우리가 2020년에 겪었던 유동성 장세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이유는 2020년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가장 큰 목적은 경제를 살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업을 다 살려야 했던 유동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입되는 유동성은 일단은 AI로 집중이 되는 거고 아마 내년도에 스테이블 코인 산업도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잘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그 7월인가요? 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들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이제 발표했다가 막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또 한 번 주목을 받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서클이라던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부각을 못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이제 부각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에서도 내년에 이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2026년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에서는 구글의 변화를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AI의 밥이죠. 데이터를 책임지고 있는 레딧이라는 회사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주택 산업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예측 시장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식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제 2026년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미국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핵심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핵심적인 변화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AI 그리고 금리 인하 마지막은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변화가 지금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변화가 공교롭게도 모두 한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자산 시장에 뛰어들라는 거거든요. AI는 계속해서 그 노동 소득을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본 소득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 간의 격차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그 훈풍이 바로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을 감소시키고 자본 소득을 올려주는 요인이고 금리 인하는 이 트렌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지금까지도 물론 많은 투자를 해보셨겠지만 2026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마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또 꾸려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원화 약세가 걱정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지금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좀 더 집중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기 바라고 근데 그 방법을 찾을 때 이 책을 불패 공식이니까 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연수루님, 김현수 작가님께서 이거 한 문장은 내가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다. 그런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책에 그 38페이지에 제가 평범의 연속이 비범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이게 이제 제가 루틴하게 정리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제 좌우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평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비범한 게 없어요. 진짜 역설적인데 진짜 진리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표님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시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평범함의 연속이 어떻게 보면 비범함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일상 자체가 그냥 평범하잖아요. 재미없고 심심하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시면 그냥 평범한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덮으시고 나면 되게 뭔가 비범해져 있는 본인의 그런 투자 철학이나 스킴들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김현수 작가님 돈 냄새도 나는데 멋있기까지 하네요. 평범의 연속이 비범함을 만든다. 이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평소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이제 오늘 책도 소개를 할 겸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제 책에도 제 얘기를 되게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겪었던 지난 뭐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그리고 비싼 수업료들을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시면서 빠르게 또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실 수 있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감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자 영감 이호석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